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한마디로 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요인은 흡연이 되겠고요. 이러한 흡연이나 유해가스의 장기적인 노출에 의해서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해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 기도가 폐쇄되는 질환이 되겠고, 가장 큰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기침, 객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우리나라에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비교적 흔한지,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랑 흡연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WHO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입니다. 국내도 7위, 굉장히 높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 요인이. 그리고 국내 보고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20%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중에 2%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많은 경우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이 환자고 그 20명 중에 또 2%니까 예, 뭐 한 1명꼴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정도. 치료받는 사람이. 그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만성 폐질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좀 증상이 모호한 거 아닐까요? 네, 우선 만성 폐질환 자체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이 나빠질 때는 거의 폐활량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호흡을 좀 많이 걸으니까 숨이 차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는 속도가 느리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을 오시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기침 객담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뭐 감기도 아닌데 그런 두 가지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젊은 연령층보다 50대 이상에서 생겼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40대 이상. 왜냐하면 대부분 흡연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있는 분에서 그 빈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얘기했듯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그 원인, 흡연을 대표적으로 꼽으셨는데요. 이 비흡연자들에게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는 있는 거죠? 네, 30% 정도 제가 아까 그 비흡연자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결핵 후유증으로 이제 기관지 확장증도 많이 생기세요. 기관지 확장증이나 결핵 후유증에 의한 그런 폐 파괴에 의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여성에서도 빈도가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고 폐렴도 굉장히 많이 알아서 제 환자인 경우에는 한 달마다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폐 기능도 거의 20%대로 세수하거나 식사할 때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거 천식 이거 해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랑 이 독인 객인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천식은 감별이 조금 초기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감별점은 천식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있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돼서 지속되고 또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계절적인 변화가 없고 완치가 안 되지만 천식은 약물 치료를 잘 하시게 되면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예후는 좀 어떻습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후는 초기에 진단을 한다면은 거의 정상과 상관이 없겠지만 말씀드린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폐 기능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폐 기능 자체의 감소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되면서 다른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 폐렴, 폐혈증 같은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결국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폐렴하고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폐렴은 우선 그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는 활동력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면 활동력이 떨어지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뼈가 약해지죠. 그러면서 넘어지시게 되면서 골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성인 경우에도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호흡 재활 같은 것을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또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폐혈증도 올 수 있다. 그렇죠.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을 유발하게 되고 폐렴이 악화되면서 폐혈증으로 점차적인 진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사망률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사망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내 최근 자료인데요. 만성 폐성 폐질환 1단계에서 4단계로 폐기능 검사로 분류를 하는데요. 1, 2단계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를 다 합했을 때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망률이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인데 2%만 치료를 받고 있다면 18%는 모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1.4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제 치료에 있어서 뭐 금연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호흡법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연은 모든 질환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지만 이 만성 폐성 폐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연이 되고요. 금연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금연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금연 약물을 사용을 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호흡법인데 우리가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에 부담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의 힘을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호흡수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폐 자체에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인플루엔자 그리고 백신 이제 접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독감을 앓으면 저 같은 경우도 2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비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는 아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 바이러스도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경우에는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률이 100%는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뭐 40, 60% 정도 예방이 된다고도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매년 꼭 독감 예방을 하시고 폐렴 예방 접종은 우리가 폐렴 구균이라고 예방 접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전체 폐렴이 한 15% 정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맞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가지를 65세 이상은 다 맞는 게 좋고 어떤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50세 정도부터라도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